여러분, 우리가 휴전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국방부 장관 얼굴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신원식 장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인데요. 어제부터 국방부 청사에 출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거나 한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루마니아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자, 루마니아가 어떤 국가냐면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기 수입도 왕창 늘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갔다고 하니까 이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어제는 시장이 들썩였는데 오늘은 좀 시들한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루짜리 테마에 불과했던 건지 이 계약 성사를 기다리는 우리 기업들 또 루마니아의 방산 수요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내일까지 루마니아 일정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는 수출 계약 이런 게 좀 뭔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호준 기자.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냥 뜬금없이 간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랑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네. 일단 지난 3월에 서울에서 장관급 위원회를 했었고 여기서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와 지금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또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차관이 간다라고 하면은 MOU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보통 장관이 가면은 계약 성사까지 직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 어제 이 방산 기업들의 시선이 모였던 거고. 자, 그럼 계약 성사가 지금 어느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네. 살펴보면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루마니아에서 진행하는 이 전차 사업에 지금 미국 기업, 독일 기업이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K2 전차가 성사가 되면은 이게 수주 잔고가 한 5조에서 7조 원 정도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K9 자주포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도입이 될 경우에는 약 1조 4천억 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있죠. 이 신궁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약 9천만 달러 정도가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들 기업이 다 어제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5년 동안의 방산 수출 한 4분의 1 정도는 폴란드 향이었다고 그래요. 네. 루마니아도 큰 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폴란드처럼? 맞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큰 손이 폴란드였는데 지금 네. 전체적으로 사실 보시면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와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무기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기 수입을 6,600%나 올렸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루마니아가 180%, 폴란드는 253%. 그걸 계속적으로 유럽의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좀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마니아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일단 전체 시장이 크진 않은데 5년 동안 규모 꾸준히 늘리고 있다라는 점. 또 미국산 무기가 지금 거의 70%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전체에서. 근데 이것도 좀 다변화하려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거고 네. 그 점도 하나 주목할 점이고요. 또 최근에 전체 GDP 대비해서 지금 국방 예산이 원래 2% 정도였는데 이걸 2.5%까지 지금 루마니아가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32년까지 54조 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방산 기업들 입장에선 이 루마니아가 그래도 기회의 땅이다라는 점은 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방산주 어제 하루 반등하고 오늘은 또 부진한 모습인데 하루짜리 반등이었느냐? 네. 모멘텀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하루 올라오고 또 조정받고 하루 올라오고 이런 이 등락에 대한 요소가 많은데요. 그것은 현재 시장에 이 단기적 트레이딩의 금액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단타, 즉 짧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저는 방산주는 수출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출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 나토 회원국의 GDP 2%, 각각의 국가의 2% 정도 방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기 만들어낼 나라가 적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대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무기를 개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네.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유럽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했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 이후부터는 각각의 국가들이 방산, 즉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었던 방산에 대한 규모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당분간 방산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일부 조정도 있겠지만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최선호 방산주는 어떤 거예요? LIG 넥스원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조정을 오늘 좀 받고 있는데요. 더 올라가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고스트 로보틱스, 로봇계.
로봇계. 예, 예.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 쓸 수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로봇 전쟁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방산 로봇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루마니아도 좋고 폴란드도 좋고 더 유럽 지역도 좋은데요. 제일 그 방산 규모에 대한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계,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방산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크게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강아지 로봇에다가 국방색을 칠해놓으니까 약간 메뚜기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장관이 부디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는 건 아니길 이번에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한 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지금 신원식 장관이 지금 루마니아에서 폴란드까지 쭉 연달아 지금 출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소식 들고 오길 바라면서 계약 도장 찍으시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